자, 오늘은 이제 국대 인터뷰인데 원래는 보통 제가 따로 적잖아요. 어떤 거 국대 인터뷰인지. 이번에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아마 올해 제가 아는 바가 맞다면 국대로 유이왕 세계대회로 이제 8회를 가는 사람이 올해 OCG 대표 한 명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을까요? 두 명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국대가 좀 적습니다. 확실히 적은 만큼 주목도가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 상대는 한국 OCG TCG 부문 국가대표로 이번에 선발전에서 최종 우승하신 레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오프 쪽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김주훈이라고 합니다. 유희양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이양을 사랑하는 남자. 쉽지 않은 길을 택하셨네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드릴 때 사실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인터뷰를 할 때 어느 정도 환경을 알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게임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제가 좀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걱정했던 거는 제가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약간 전 들으면서 신기한 이야기 듣는 느낌으로 들어야 되는 느낌이라서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자면 본인의 유희양 경력, 언제부터 유희양을 했는지랑 원래 어떤 덱을 약간 주로 굴렸고 어떤 덱으로 뭐 입상을 했는지 이런 거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 막 하면서 패트랩 사고 오프를 시작한 거는 아마 202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스프라이트랑 티아라 나왔을 때. 와, 이게 좀 충격이다. 2022년에 빡겜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지금 국대 따신 거잖아요. 저는 진짜 3년 했을 때 진짜 개 못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했을 때 약간 좀 그래도 티어 덱들 뭐 유동적으로 핵 샀겠지만 처음 시작은 뭔가 특정 덱, 뭔가 좋아하는 덱 잡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덱들이었나요 혹시? 상검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멋졌던 덱이었고, 그 다음은 네오스, 이렇게 두 개가 저한테 있어서 제일 인생 덱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상검이랑 네오스요. 지금 네오스라는 단어에 제가 약간 인지부조화가 와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네오스요? 네오스 퓨전 쓰고 막 데스퓨니 퓨전으로 해서 그때 잠시 좀 하다가 이 덱으로는 진짜 오프 티어 덱들이랑 못 비비겠다 해가지고. 근데 22년에 상검인 거면 셌을 땐가요 그때? 상검이 그때 막 지고 있는 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스프라이트로 바꿨고요. 타락을 하셨구나. 영원히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스프라이트로 빠르게 바꿨고, 그때부터는 그냥 티어 덱들 이렇게 짜르륵 펼쳐놓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의 덱이면은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덱을 바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깨우치셨네요. 고집 같은 거를. 원래 어떤 게임이든 하면은 애정보다는 이기는 거가 좀 더 낫다 생각해서. 자, 보내주셨던 거 잠깐 보면 입상했던 실적 몇 가지 예전부터 그런 것들 한번 볼 것 같은데요. 2023년 잠깐만, 2022년 시작했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23년 서울을 탑4가 왜 있어요? 큰 대회에 나가고 싶어서 큰 대회 바로 신청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실적 냈던 것 같아요. 큰 대회에서. 4강인 거예요 그러면? 네네, 4강에서 3, 4위전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란히 드랍을 친. 이때 덱리스트 보니까 그땐가 보네. 이거 퓨어리 전인가? 네, 맞습니다. 사스액 나오기 전이었어. 퓨어리 세지기 전 딱. 그때가 그때는 이제 천이상검 괜찮다고 많이 자자했죠, 소문이. 이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이때 천이상검 공인픽으로 심상치 않다고 얘기 많이 나왔던 때였던 걸 기억합니다. 저 때가 천이상검으로 따지면은 라스트 댄스 느낌으로 가져갔던 거고, 저거 아니면은 크샤트리라가 제일 셌던 것 같은데 크샤트리라는 좀 너무 많이 견제가 들어올 것 같아서 못 들었어요. 이렇게 1년 만에 서울을 4강을 가는 기염을 토하셨고, 그리고 작년 선발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올해 국대가 작년 선발전 탑4였다라는 걸 들었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는구나 싶었는데, 이때 그 작년 국대한테 지신 거죠, 저거 순성.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패가 좀 안 좋으셨나? 아마? 저도 솔직히 양질의 패를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상대분한테 이제 1라운드 때 증지가 우라라에 막혔고요. 그 다음에 턴을 받고 쓴 카이맨이 우라라에 막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부산홀 대회에서 시드를 따셨습니다. 보니까 크리스트론 사용하셨었고, 이때 크리스트론이면 어떤 크리스트론인가요? 이때가 이제 어린사 발매 전, 그러니까 슈프림 다크니스 환경에서 사용했던 크리스톨이에요. 이게 그러면 K9이 없고 사실상 거의 순수 쭉된 천년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네, 천년도 마듀에서 발굴된 거라 사실상 천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완전 순수 축이었습니다. 32강에 썬더 드래곤 만난 게 그냥 레전드네요. 크리스트론 또 이제 이때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그럼 덱을 쭉 안 바꾸셨나요? 아니요. 덱은 계속
바꾸면서 나가는데 이날 크리스토론을 든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싸 발매 전 유일한 대회였거든요. 이게 사실상 홀 대회에서 가장 강한 테마 3개를 뽑으라고 하면은 1등이 백룡이었고 2등이 메멘토, 3등이 크리스토론 이렇게 3개였거든요. 그 중에서 크리스토론이 초용합을 메인에다가 넣고 응전해지를 사이드에다가 넣은 상태로 걔네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웬만하면 안 질 것 같은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저는 그때 크리스토론을 들었어요. 약간 좀 고평가셨었구나 크리스토론 엄청. 그래서 요건데 요게 이제 부산홀 당시에 썼었던 K9도 없이 그 완전 순수 크리스토론 이때 당시 보면 여러분들 마스터 듀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입상했으니까 세긴 세지만 그 1000년 이후에 저희가 보는 거다 보니까 뭔가 약간 불안불안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K9 나오면서 좀 완성됐다라는 느낌인 거고 이렇게 16강씩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전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K9 크리스토론으로 대회를 나왔습니다. 네. K9 크리스토론으로 이제 최종전에 나가셔서 우승까지 거머쥐셨는데 이 최종전에 이 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부산홀에서 시드를 되게 좀 일찍 따서 네. 준비 기간이 되게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 동안 최종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덱을 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언풀에서 쓸만한 덱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야미, 드테, 케구, 멜리스, 그 다음에 K9 크리스토론 이렇게 5개였거든요. 굴려서 진짜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연습을 해봤는데 최종전 전날까지도 덱을 못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미랑 K9 크리스토론 둘 중 하나를 이렇게 켜놓고서는 디스코드 들어와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는 동생 하나가 디스코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동생이 했던 말 중에 부산 올 때 16강 하고 그냥 바로 집 간 거 아쉽지 않아? 크리스토론으로 좀 더 높은 쪽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멈춘 거 진짜 나 같으면은 아쉬워가지고 못 짤 것 같은데 시작이 크리스토론이면 끝도 크리스토론으로 하는 게 무조건 맞을 것 같아 나는 하면서 흥미상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나서 다음날 이제 최종전 가는 열차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덱을 지금이 아니면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 들고서는 참가했습니다. 레시피 자체가 평범한 캐구 크리스토론이라고 보면 될까요? 좀 약간 다른가요? 좀? 약간 다른 게 보통 캐고스트론을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에다가 시트리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 시스트번이라고 하는 그 보라색 카드가 있거든요. 몬스터 서치하는 친구까지 넣어서 덱을 좀 더 증량을 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엑시즈 기믹도 제가 사용했던 레시피보다 조금 더 줄이고 싱크로 기믹을 좀 더 두껍게 하시는데 저는 덜어낼 수 있으면 최대한 덜어내지 않은 마인드로 덱을 전부 다 덜어내가지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안 쓰고 사용한 레시피예요. 중국 쪽 홀대회에서 약간 영감받은 레시피라 스크랩 리사이클러도 원래 들어가나요 이건? 보통은 이제 크리스토론 기믹 자체가 저보다 두껍다 보니까 안 쓰셔요. 근데 이제 저는 기믹이 얇으니까 크리스토론 기믹에 접속을 하고 싶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유발도 지금 니비루 둘, 증지 둘, 푸아로스 셋, 무라라 셋 그리고 이제 이즈나도 사실상 그거니까 일적까지 해서 후공 기준에서도 좀 강력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보면서 아 이게 되게 밸런스 좋은 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선공 후공 전부 다 모난 점 없이 전부 다 강한 덱이라 생각을 해요. 캐구스트론 요 덱의 강점이랑 이렇게 짠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덱의 강점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저언풀 환경상 저언풀 환경에서 픽해오는 덱들 사이에서 선공 빌드가 나왔을 때 가장 완막에 가깝게 나오는 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강점이고요. 못마한 만능 퍼미션 몹이랑 마한 퍼미션 그 다음에 후열 견제들 와바박 있는 덱들이 없어요. 멜리스 말고는. 선공 빌드를 세웠을 때 아 이렇게 세워도 뚫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덱들인 멜리스랑 같이 저언풀에서 거의 만능에 가까운 퍼미션들을 세우는 덱이라 그래가지고 선공 빌드가 강한 것도 강점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계열 패트랩을 되게 많이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요쿨 설퍼돌로 시작을 해서 증식이지를 맞으면은 그냥 서치할 거 다 서치하고 나서 사견제를 그냥 뽑아내거든요. 드로우를 더 안 주고. 확실히 드로 계열 패트랩에 대한 내성도 그렇고 맞으면 진짜 끔살 당한다라는 카드가 마땅히 없긴 하네요 덱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되나요? 니비루도 일단 니비루 같은 경우에도 리퍼가 케어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스탠에 던져지는 롱기누스 같은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롱기누스를 맞고 나면은 이즈나가 그때부터 격발이 되니까 기믹 같은 거 이렇게 다 끌어오고 거의 비슷하게 다시 빌드가 서요. 약간 좀 뭐랄까 기존 크리스트론에서는 롱기너스 맞으면 좀 빡센 감이 있는데 그걸 네. 되게 캐구가 좀 엄청 많이 보완해주는 캐고가 크리스토론이 맞는 패트랩을 K9이 전부 다 이게 케어를 해줘요. 구축 의도 자체는 그러면 뭔가 되게 패트랩 매수라던가 특정 카드 매수 뭐 이런 것들이 특정 덱을 의식했다던가 뭐 아니면 엑스트라 덱이 있는 이 카드는 뭐 이 덱 상대로 쓰기 위해서 뭐 넣었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대면을 생각했을 때
야미랑 드테가 1순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1순위 덱들을 상대로 가장 둥글게 박히는 패트랩을 생각을 했을 때는 쿠어로스가 제일 정답이라 생각을 해서 메인에 쿠어로스를 세장을 했고요. 이 덱이 이제 드래곤테일이나 아니면 멜리스 상대로는 상성이 되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야미 상대로는 진짜 어지간하면 지는 상성이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상대로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니비루랑 일적을 3상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짰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적이 1라운드 케구스트론, 2라운드 멜리스, 3라운드 룡화, 이것도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면. 네, 맞아요. 야미가 진짜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미가 생각보다 없었던 것도 한몫을 했고, 없는 야미들끼리 만나가지고서는 박치기를 했구나. 야미 심지어 상대로 선자 봐서 메인전 따고 가는 게 되게 좋았겠네요. 사이드에 뭐 롱기두스 같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저는 판크라톱스 저거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저스티스 헌터즈 이환경 약간 좀 안분이니까 저 판크라톱스가 얼마나 센 건지를 몰라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도. 일단 판크라토스가 드래곤테일, 야미, 그 다음에 K9 이렇게 3명 전부 다 투공에서 빌드를 거의 2개까지는 해체가 가능한 카드예요. 얘가 이 친구가 그냥 내려오는 순간 K9 같은 경우에는 속공마법 퍼스 리버레이션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친구가 대상을 찍고 랭크업 매직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판크라가 그거에 체인에서 걸어가지고 상대 리버레이션을 불발시킬 수도 있고, 또 야미전에서는 그냥 배틀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대 아티클을 미리 제거한 다음에 스네치 싱크로하는 효과에 이 친구를 파괴 효과를 써서 스네치의 기믹을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래곤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친구로 상대가 후열에 세트해둔 함정 카드를 그냥 미리 밟고 가는 것만으로도 드래곤테일에서는 되게 치명적이라, 그래가지고선 세테나 전부한테 강하게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전 신기하다. 옛날에 쓰던 감각이랑 되게 비슷하게 쓰는데 그게 원래 인플레에 밀려서 안 썼다가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좋은 카드가 됐더라고요. 또 뭔가 쓴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엑시즈 저거 뭐냐? 엑스트라 덱이. 카오스 넘버즈. 저 친구는 그 네필의 어사일럼 헤트나이트라는 카드 때문에 사용을 한 건데요. 오버 100 넘버즈 중에서 한 장을 소재로 넣고 나서 효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효과를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친구를 굳이 채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 친구의 타점이 4500인데 오파츠 비마나라는 카드가 있어요. 지금 액트에 보시면은. 근데 저 친구 1번 효과가 묘지에 엑시즈 몬스터 한 장을 대상 찍고 그 친구를 초제로 넣은 다음에 그 친구의 타점의 절반만큼을 몬스터한테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타점이 높은 애를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넘버즈 107 저 친구를 사용했습니다. 사이드는 이게 보니까 홍련의 지명자를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환경을 타는 카드를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빌드가 엄청 강하게 나오는 덱들에서 보통 저걸 채용을 하는데요. K9 크리스토로는 빌드가 엄청 강하게 나오는 덱인데, 그런 다음에 그냥 홍명자로 상대패만 쓱 봐도 무조건 이지윈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채용을 했습니다. 차상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야미는 차상을 거의 안 만든다 생각을 해서 배제를 했고, 그렇다고 다른 3으로 끌어올 만한 일반 함정 애들 중에서 저것만큼 좋은 효율을 내는 카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제일 무난한 홍명자를 박았습니다. 2000 그랜드 정도 있지 않나요? 2000 그랜드. 2000 그랜드는 이 친구들도 쓰고 나서 뭐 이렇다고 할 만큼 강하게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2000 그랜드 같은 카드는 멜리스 같이 사용하고 나서 시너지가 터지는 덱이 사용해야 강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그래서 되게 나가셔가지고 최종전을 우승을 하셨는데, 최종전에서 뭐 있었던 뭐 듀얼로그 중 재밌는 거라던가 뭐 해프닝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듀얼로그 대부분이 일단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그중 제일 인상 깊었던 로그는 특정 로그라기보다는 그냥 후와 징지를 맞고 나서 이즈나 루푸스나 이런 걸 반짝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턴에 드로우 2장 주고서는 총 데미지 15,200인가? 그거 한 번에 넣는 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수두로 15,200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증식의지나 이런 거를 맞잖아요. 여기에 체인해가지고 이즈나나 루프스가 반짝을 하면은 거기서 일단 드롤 안 주고 필드 개치수가 2개가 나와요. 상대분이 증지를 던지는 타이밍에 요쿨 썰퍼돌 때 많이 던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쿨이랑 썰퍼돌이 나오고 이즈나나 루프스가 나온 다음에 요쿨의 효과로 랜턴을 가져오고, 랜턴을 일반 소환 케이스 오브 K9을 가져와요. 그럼 케이스 오브 K9의 부가 효과 중에 타점을 상대가 패 묘지에서 효과를 발동하면 900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깔고 나서 루프스가 특수 소환이 되면은 그냥 얘네들로 이렇게 톡톡톡만 쳐줘도 딜이 12,400에서 15,200인가? 그 정도까지 나와요. 실각을 냈던 판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해프닝으로는 4강에서 있었던 일인데, 파라다이스 매셔라고 그죠? 그 친구가 66이 나온 게 이제 제일 해프닝으로 기억에 남는데, 66이면 그거 조작해도
네네네. 어지간하면 져요. 상대분께서 이제 상대분 천령 K9을 들고 오셨는데 상대분한테 이제 후아랑 무라라를 던지고 나니까 상대분께서 스매셔를 뽑아가지고 게임을 닫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시도를. 아 이거 스매셔 나온다 하고 있는데 상대분이 스매셔를 딱 뽑으시고 주사위를 먼저 굴리신다고 이제 굴리신 거예요. 근데 딱 굴리고 나온 게 숫자 66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뽑자마자 상대분이 하시면서 머리를 막 부여잡으시고 진짜 중요했던 순간이었는데 옆에 저지분들도 그걸 보고 있으셨거든요. 저지분들도 헉 하시더니 이거는 하면서 그때는 진짜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상대분 빼고. 그거 말고는 약간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좀 게임이 좀 어느 정도 결승전 로그가 승승인데 1라는 그냥 너무 무난하게 제가 전개 성공해가지고 이긴 거고 2라 때는 셔플을 다 하고 상대한테 덱을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상대분이 기기를 한번 떼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기를 떼드리고 나서 이렇게 났는데 상대분이 또 이제 패가 말리셔가지고 결승은 진짜 할 로그라고 해야 되나 치고 박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좀 위기가 없었던 느낌이네요. 용화는 어땠나요? 용화 하신 분은 기믹적으로 제가 밀린다는 기분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상대분이 뭔가를 내거나 하더라도 그냥 여차여차 하니까 그냥 어느새 아지우스 나가지고 막 밀고 막 그게 되더라고요. 진짜 캐구가 되게 장점이라 생각하는 거는 이 아지우스 너무 잘 쓰는 것 같다. 되게 아지우스 잘 쓰는데 진짜 한참 없었잖아요. 그쵸. 한동안은 없었는데 이 정도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지우스 개사기 카드 이거 사실 거의 금지급 카드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근데 이게 좀 많이 악용돼야 좀 얘네가 너무 세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요즘 최근 들어서 아지우스 쓰는 데 너무 없었어가지고 아지우스 소재 몇 개로 써요? 보통 사이버 드래곤을 해가지고 5소재 아제우스가 나오던가 아니면 파운드라고 하는 친구 위에다가 해가지고 3소재 아제우스 보통 애매하게 나와요. 보통. 결승전 이제 끝나고 심정이 어떠셨나요? 약간 좀 최연차를 마쳤을 때 내가 이제 한국 유이왕 대표로 이제 세계대회를 나간다라는 그 상황에서 심정이 어떠셨나요? 끝나자마자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꿈속에서 봤던 장면들을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아직 꿈속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직 내가 잠을 계속 자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원 측과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자리에 돌아오니까 막 핸드폰이 진짜 알람이 엄청나게 울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거 진짜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겼구나 이 생각 딱 들자마자 그때부터 도파민이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은 그게 맞는데 작년 국대는 뭔가 꼴 받았어. 약간 국대가 되셨으니까 좀 실감은 잘 안 나셨겠지만 결국에는 올해 파리를 이제 가셔서 또 대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또 세계 대회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환경이 또 아예 다른 환경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스티스 헌터즈가 없다고도 들었거든요. 맞나요? 일단 지금은 없어요. 현재는 저헌도 없고 네. 듀얼리스트 어드밴스라고 해가지고 1판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친구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비를 못하고 있긴 합니다. 저스티스 헌터즈 없이 한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구나 드테 야미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크리스트론 해야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마 용사 크리스트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천년 크리스트론 좀 약간 저평가하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개체수가 많다고 좋은 덱이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용사 기믹 섞어가지고 좀 더 빌드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자체는 약간 좀 순탄치 않네요. 어떻게 환경이 될지 모르니까. 약간 찌라시들만 많고 이 환경이 올 거다라는 말은 없어서 준비 자체는 순탄치는 않은데 한 걸음 한 걸음 뭐 즐긴다는 마인드로 가고 있어서 이 시대에 네. 흔치 않은 유이왕을 재밌어하는 사람이다. 와 씨. 그러니까 과정마저 즐기면은 그것만으로도 오케이라 생각을 해요. 어우 무서운 사람이다. 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는데 가오 같은 거 혹시 해줄 수 있나요? 남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이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이게 이렇게 저한테 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어쩌다 보니까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다른 대표들이 했던 거를 좀 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대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전 어쩌다 우승한 거 아니고요. 전 진짜 불 안 치고 KCS 하기도 전부터 저 우승 혹시다고 갔습니다. 저는. 각오로 하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OCG 일반부 우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 탑4입니다. 그래서 좀 건방지더라도 네. 한 번쯤 제가 그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목표는 우승을 잡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뭐 파리 가면 또 이제 인터뷰 할 거거든요. 아마 그때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